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이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8월 17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6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0.8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봉의 길이가 조금 길어지는 음봉이기 때문에 살짝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5일선을 살짝 지켜줬는데 코스닥이 단기 5일선을 좀 이탈을 했죠. 네, 아무래도 계속 좀 며칠 동안 횡보하던 구간이 있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은 이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했기 때문에 조금 오일선을 이탈을 하는 흔들리는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계속 강세를 이어갔는데 우리 시장만 좀 하락을 했어요. 어제 다우가 거의 뭐 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강하게 또 5일선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보다는 강한 게 이제 미국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주요 소매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에 의해서 계속해서 다우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고요. 뭐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좋게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고점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분위기를 타는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것이고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부분과 더불어 이 기업들의 예상 밖 실적 방어, 실적 호조세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 발표 시즌도 거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시장을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은 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좀 상승 랠리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도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고 눈에 띄는 종목의 출현은 거의 없었죠. 오늘 시장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위토원 같은 경우 상한가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LNF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가 오랜만에 이런 이제 단기 전고점 자리 돌파를 했죠. 오늘 봉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거래대금도 괜찮았거든요. 오늘 3,400억이나 터졌어요. 자, LNF가 미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 이슈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생각보다는 좀 슈팅이 강하게 나오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던 종목이에요. 자, 저는 이제 상승 좀 나올 때 눌림자리 공략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첫 눌림자리 공략을 해서 거의 뭐 최저가의 매수가 잘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고점을 좀 뚫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LNF가 2차전지 소재 섹터에서 양극재 대장주로 에코프로비엠과 가장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때는 진짜 뭐 한 15% 이상도 막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라 저는 그걸 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안 받쳐줬어요. 시장이 장 초반서부터 계속 아래쪽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이 좀 뻗어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다가 이제 들었다가 계속 반복을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제 슈팅이 나올 때는 고점 뚫을 거로 예상을 해서 계속 홀딩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좀 빠졌어요. 근데 제가 홀딩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장 막판까지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은 여기 올라올 때 좀 매도를 했고 나머지 물량 계속 홀딩하고 있다가 종가 무렵에 나머지 물량 정리하면서 약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했죠. 상승 이후에 첫 눌림 줄 때 아래쪽에서 매수가 잘 됐고요. 여기서 이제 고점을 좀 뚫고 가기를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져서 일부 물량은 제가 거의 뭐 본전가 조금 위에서 매도했네요. 여기서 매도한 게 아니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종가 무렵에 매도하면서 약수익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 한세 실험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기 정고점 좀 뚫는 자리라 대응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거래가 좀 장 초반부터 터졌습니다. 그래서 첫 눌림 자리 이 종목도 공략을 했는데, 바로 이제 저점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약손실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 이제 눌림 자리 공략을 했는데, 들어주는 척 하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여기 저점 이탈을 할 때 바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약손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종목 메가임대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최근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제 이제 메가임디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또 뭐 교육부 이제 고교 학점제 도입 이슈로 재료도 이제 달구서 상승이 나온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다음날 강하게 2차 상승으로 뻗어가질 못하고 너무나 이제 힘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최근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주, 재료주, 테마주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정말 약합니다. 최근 시장은. 그래서 정말 이게 단기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고 너무나 이게 흐지부지하고 지지부진한 시장이다.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자, 메가임디도 오늘 또 그런 흐름이었죠. 갭을 띄우질 못했어요. 0.24%갭 띄우고서 아래쪽으로 이게 빠졌거든요. 저는 여기 몸통 고점 자리 돌파한 자리 조금 위쪽에서 지지저항 라인으로 잡아서 좀 매수를 해봤고요. 이게 돌파하는 척 하다가 정말 어이없게 아래쪽으로 폭탄 날려버렸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여기서 돌파하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거 일분봉으로 보면 진짜 황당합니다. 이게 최근에 돌파 매매 제가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돌파하는 척 했죠. 그런데 그대로 폭탄 날려버리니까 이거 여기서 쫓아붙은 사람은 순식간에 이거 마이너스 5%가 넘게 이렇게 폭탄을 맞아버린다니까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심해서 최근에 이제 돌파 매매 대응은 해야 된다. 저는 이제 폭탄 날리는 최저점에서 매수를 했죠. 일봉상 지지적 라인 조금 위쪽에서 매수를 해서 거의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 반등을 조금 세게 기대를 했는데 진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최저점에 매수했죠. 폭탄 날라오는 거 확인하고 또 아주 그냥 뭐 하는구나. 욕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뭐 이상한 짓 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고 장 마감 무렵에 계속 슈팅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고 전량 매도하고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세 종목 오늘 매매 대응하고 매매는 좀 마쳤고요.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온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 종목들이 다음날 움직임이 또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줘야 이게 좀 매매 대응할 자리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정말 재미없는 시장이긴 합니다. 자, 미투온도 오늘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게 P2 이 게임, P2 언 게임이죠. 그러니까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임인데 이 포켓 배틀스 글로벌 트렌드 1위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분봉상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슈팅 한번 주고 뉴스 나온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권 여기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 바로 직행했죠. 이런 흐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도 아주 정석적으로 만들어줬죠. 이렇게 다중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 만드는 자리 돌파하고 정확하게 또 자리도 줬죠. 근데 저는 매매는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뭐 매매했다면은 여기서도 이제 수익 굉장히 잘 챙겼을 것 같은데 내일 흐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같이 좀 움직였죠. 자, 공동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미투온과 더불어 같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못 굳혔죠. 그리고 분봉상 흐름도 비슷하긴 했지만 얘는 좀 약했던 거고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못 굳히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등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투온을 내일 관심 있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폴라리스 우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우노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무상증자 이슈로 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무상증자 이슈는 좀 마감되나 했는데, 일단락이 되나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300%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은 그 이슈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 정지 이후에, 분봉상 거래 정지 이후에 거래 재개되면서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죠.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저는 뭐 거의 매매를 안 하고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버버 반도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버버 반도체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요 앞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은 삼자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분봉상 이제 매물대 일봉상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분봉상 여기를 돌파를 하고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매물을 맞고 윗꼬리 달리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려산업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곡물 관련한 종목들 좀 슈팅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고려산업이 가장 강했어요. 근데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종목도 강하게 슈팅을 이어가질 못하고 윗골이 달리고 좀 마감이 됐습니다. 네, 분봉상 움직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 좀 볼만한 종목이었습니다만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흐름이라 이 종목도 내일 움직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이제 음봉으로 오랜만에 만들어졌죠.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잘 유지를 해 왔는데 오늘 5일선을 간당간당하게 좀 지켰어요. 근데 봉의 길이가 좀 길어졌죠. 음봉의 길이가. 아무래도 2550포인트라는 의미 있는 구간을 좀 최대한 끌어올려 주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만큼 좀 나왔다라는 인식이 충분히 생길 만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이 순환매 차원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둔화가 됐죠. 별로 그렇게 강하게 순환매를 보여주는 코스피 대형 우량주 종목들의 출현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외국인이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매수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약간은 좀 안 좋아요.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장중에는 마이너스 수급이었거든요. 요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근데 이 장중에는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장 막판에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 놓죠. 이게 어제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똑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는 굉장히 강한 매도세였거든요. 근데 장 막판에 이렇게 살짝 이제 완전히 플러스로는 전환을 못 시켰는데 매수 수급을 보여주면서 수급을 좀 호전시켜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의 흐름이. 수급은 플러스로 찍히고 있지만 수급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뭐 내일 한 차례 더 음봉으로 만들어진다면 단기 5일선 이탈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수급으로 전환이 된다면 제가 이제 연속성 있게 한 3, 4일, 3, 4거래일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수급이 보이면서 5일선 이탈이 나온다라면 조심을 해야 된다.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수급이 플러스로 찍히고는 있지만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수급이 좀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오일선 이탈이 나온다면 어떤 조정에 바로 돌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서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오일선이 이탈이 나왔죠. 자, 코스닥 시장은 위쪽에서 좀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일선과의 이격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오일선 이탈이 나왔고 오일선이 살짝 고개를 떨궜죠. 아래쪽으로 이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이제 음봉이 만들어진다면 21선과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800포인트 자리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좀 떨어질 수 있다. 차후에 이 자리를 강하게 지지를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이탈이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구간은 그래도 현금 비중을 굉장히 늘려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더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상승을 더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25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은 좀 오버슈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닥 시장도 83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는 약간 오버슈팅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슈팅이 나온다라는 건 단순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상승 명분이 없죠. 지금의 이 상승 명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더불어
실적 시즌으로 돌입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잘 나오거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상승 구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재료, 그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부분은 시장에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단기 이제 조정 구간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제가 여기까지 코스피가 올라온다면 진짜 많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그 자리 찍지는 못했지만 거의 이제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올라가는 건 오버슈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455포인트 이 자리 되겠죠. 21선과 61선 골든크로스가 일어났고요. 자, 이 자리가 이제 강하게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제 베팅을 할 것인지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도전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 흐름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